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는데요. 오늘 오전에 KF-X 소식 전해드렸고 오후에는 또 우리 국산 전투 헬기죠. LAH 소식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근데 기쁘기도 하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내용도 있고 황당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한동안 잠잠했던 중동이 다시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2월 28일 밤 시리아 다마스쿠스 남부 지역의 이란 혁명 수비대 시설을 공습했다고 예루살렘 타임즈가 현지 시각 3월 1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달 25일 오만만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선적 선박에 대한 의문의 폭발 사고가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이스라엘 당국의 발표 직후 이루어졌는데요. 이스라엘군은 1월 밤 전투기를 보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남부의 이란군 시설을 정밀 폭격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들이 골란공원 상공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해 이루어졌는데요. 시리아 국방부는 이번 공습을 자국 반공부대가 모두 저지했다고 주장했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번 공습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공습에서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모두 막았다고 주장한 시리아군의 발표와 달리 다마스쿠스 일대는 미사일에 피격된 건물에서 솟아오르는 화염과 연기가 관측되었는데요. 아직 이번 공습에 의한 피해 규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은 지난 2월 15일에 이어 보름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보름 전과 똑같은 방식의 공습조차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시리아군의 방공망이 또 한 번 구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번 공습 사진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공습 사진입니다. 아직 발표 그 사진이 안 나왔어요. 2월 15일 날 이스라엘군의 F-15들이 들어가서 다마스쿠스 인근을 폭격했습니다. 그때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었죠. 시리아는. 그때 이제 아마 이스라엘의 전자전기가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전에 백하계곡 전투 이때부터 전자전기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으로 들어가서 폭격을 했는데 이번에 또 못 막았다. 불과 보름 만에. 그 말은 이 시리아군의 방공망이 정말 생각보다 형편없다. 그런데 시리아군의 방공망,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방공망, 평양의 방공망보다 더 조밀하고 더 첨단이에요.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 방공망은 북한의 평양하고 비했을 때 이 구성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조밀도는 훨씬 더 뛰어나요.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깨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제, 과거는 소련제, 사실은 다 소련제인데 이 소련제 방공망의 성능, 정밀도, 그리고 내구력, 또 항재밍 능력 이런 것들이 형편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북한보다 더 조밀하고 더 발전된 방공망인 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수도죠. 이 다마스쿠스의 방공망이 이렇게 허망하게 뚫린다는 걸 봤을 때 이 북한의 평양의 방공망도 사실은 별거 아니다. 숫자만 많지 그거 별거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끝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북한의 방공망이다.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북한의 방공망을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데는 오히려 이 다마스쿠스가 훨씬 더 조밀합니다. 계속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니까. 그래서 평양 방공망 조밀하긴 조밀하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다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죠. 이 스텔스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폭격한 거 F-15가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소식인데 LAH, 바로 지금 사진에 보시듯이 이 LAH가 나왔는데 이 사진을 처음 보시면 헬기 좀 괜찮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육군의 차세대 추력 공격 헬기로 운용될 소형 무장헬기 LAH에 무인기 연동작전 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너무 뒷북이고 또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황당합니다.
육군의 노후 공격 헬기인 AH-1S 코브라와 500MD를 대체하기 위해 오는 2024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인 소형 무장 헬기에 단계별 무인기 연동 능력이 부여된다고 방위사업청은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LAH와 국내 개발 무인기를 연동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신속 시범 획득 사업 등을 통해 조기 전력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지상통제소가 운영하는 UAV로부터 LAH가 정보를 수신해 작전에 활용하는 방식이 먼저 추진됩니다. 방사청은 이러한 1단계 연동 능력을 부여한 뒤에 추가 기술 개발을 통해 LAH 내부 공간에 캐니스터 발사형 드론을 탑재해서 정찰과 타격 용도로 사용하는 2단계 연동 능력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일각에서는 너무 뒷북이다 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등장한 공격 헬기나 무장 헬기 등은 네트워크 협동 전투 능력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어 별도의 개조 없이도 UAV로부터 전장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번 방사청 발표로 LAH는 개발 단계에서 이런 전술 정보 시스템 탑재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캐니스터 발사형 드론 역시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실용화했거나 실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장비인데요. 헬기에 드론을 탑재한다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플랫폼 자체가 너무 낡아서 생존성이 극도로 취약한 이 헬기에 이런 드론을 탑재하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생존성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멋있게 보이십니까? 만약에 지금 이 헬기가 멋있게 보이신다면 그동안 우리의 눈높이가 얼마나 낮아져 있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꼬리 로터, 꼬리 날개, 여기에 뭐 울이 씌워져 있고 뭐 여기가 조금 첨단스럽게 생겼어. 괜찮아 보이네. 뭔가 좀 신형스럽네. 라고 느끼신다면 정말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너무 낮아져 있다. 이 헬리콥터 부분에 의해서. 왜? 카이가 우리 수준을 너무 낮춰놨으니까 1960년대 설계한 그거 가져와가지고 그 베이스로 또 프랑스제 부품 왕창 가져오고 일부 이제 국산화 해가지고 그걸 국산헬기라고 수련이라고 만들어서 국산헬기라고 속이고 있으니 우리 시각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거 역시 1970년대 만들어서 중국이 1980년대 중국도 라이센스 했던. 그리고 이제는 중국도 이제 이런 거 안 써. 너무 작아. 너무 구시대야. 라고 했던 거 지금 우리는 중국이 싫어 안 써. 라고 하는 지 20여 년이 지나서 우리는 이제 쓰겠다. 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야, 잘생겼네. 라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속아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번 이 발표에서 놀라운 것이 이제야 무인기와 연동하는 그 시스템을, 이 헬기가 연동하는 시스템을 이제야 1단계로 하겠다. 그 1단계 이후에 이 헬기에서 무인기를 직접 발사하고 통제하는 이 시스템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지금 이 LH 같은 경우는 아파치하고는 임무가 달라요. 아파치들은 앞으로 이제 기동군단들이 북으로 진격할 때 그 기동군단을 백업하는 그 항공전력이 아파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군단급들, 예를 들어 1군단, 뭐 또 그 5군단 이런 일반 군단들은 아파치가 지원하냐? 아니고 얘들이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는 500MD가 군단 화력을 항공에서 지원하죠. 그 500MD를 대체하는 게 바로 이 LAH인데 이러면은 얘들이 군단의 항공작전을 하고 군단급 화력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군단급 무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급 무인기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런데 2020년대 중반에 첫 번째로 전력화하겠다라고 만들고 있는 이 최신형 헬기를 어떻게 군단급 무인기하고 실시간 정보 네트워크를 하는 이 작업도 하지 않고 이제서야 전력화되는 코앞에서 그걸 지금 만들겠다 라고 한다는 것이 그 ROC조차 들어가 있지 않았다. ROC가 뭐냐면 요구 성능이죠. 군에서 우리는 지금 군단 작전을 지원해야 되니까 군단 정찰 장비인 군단급 UAV 그 정찰 장비와 이 공격 헬기라는 이 최강급 자산 수백억 하니까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협동 전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요구사항은 2000년대 중반 2010년 되기 이전에 이미 전 세계는 다 그렇게 가고 있었고 1990년대부터 가고 있었는데 당연히
성능 요구 사항에서 그걸 제한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2021년이 되어서 이제서야 그걸 앞으로 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야, 이런 사람들한테 군대 맡겨놓고 군사무기 획득 방사청, 야, 이렇게 맡겨놔서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어디 뭐 DC 인사이드 이렇게 활약하는 밀리터리 마니아보다 더 순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국가 안보 책임지는 군사무기 기획하고 제작하고 감독하고 이런 거 맡겨놔서 되겠습니까? 진짜 황당합니다.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 활동하고 있는 중학생 밀리터리 매니아 데리고 와서 자문을 시켜도 이거보다 낫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정말 어이없죠? 이야, 그리고 이제 2단계 들어가서 아까 사진 보셨겠지만 세상에 공격력이 지금 사람 2명, 조종사가 2명이 조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장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UAV를 조종하기 위해서 오퍼레이터가 따로 탑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2030년대쯤에 만들겠다고 하는 그 무인기에 AI 장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미국은 인빅터스 이런 거 만들어서 내부 무장창에서 이 무인기 쏴가지고 거기서 AI가 스스로 그냥 판단하고 정보 주고, 아니 이번에 자폭해야 되겠다 자폭하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우리는 오퍼레이터를 여기다가 태우겠다, 운용하는 관제요원을 여기다가 태우겠다, 이 구방석에다가. 그 말인 즉 이건 AI를 탑재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 IT 강국 대한민국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여기 기존에 탑승하는 승무원 외에 무장 탑재하고 이 오퍼레이터 탑재하고 오퍼레이터 하는 이 콘솔 탑재하고, 그럼 이게 뭐 비행기가 제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안 그래도 작은 이 헬기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군을 책임지고 있는 이 전력,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무기구매 기획 담당하는 방사청의 수준입니다. 와, 저는요, 제가 이 정보 여기까지는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오늘 지금 방사청이 자랑스럽게 발표한 거 보니까 얘들 진짜 못 쓰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군대를 맡겨놓을 수 있을까요? 정말 황당합니다. 이거 정말 한번 다 뒤집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이야, 방사청 황당하네요. 육군 전력기획참모부, 지금 기획관리참모부라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와, 분하네요 진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